네, 자, 간밤에 있었던 미국 소식들, 거기에다가 우리 장 마치고 나왔던 주요 국내 소식들까지 전부 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집중해야 될 추가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닝 스탠바이,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한 주 하루 쉬어버리니까 전문가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네, 우선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5월 CPI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5월 CPI가 상당히 잘 나왔죠. 예, FOMC보다 좀 미리 좀 나왔죠. 어제 밤부터 나왔는데, CPI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난 4월 상승률 3.4% 대비해서 둔화한 수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상치가 중요한데, 예상치보다 0.1%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CPI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어떤 식품 이런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을 제외한 근원 CPI가 중요한데 이것도 전년 동월 대비 3.4%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 0.2% 각각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전망치보다 예상치보다 0.1% 정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0% 하락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물가를 낮췄는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3.6%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WTI 등 우리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좀 상쇄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도 이제 파월 발언도 좀 있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정적이어가지고 이게 물가지표에 반영될 때 조금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월도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CPI가 좋아서 선물도 좋았고요. 그쵸? 선물이 좋았고, 이제 본장도 괜찮았는데, 이제 파월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FOMC 이제 결과가 발표되면서요. 그래서, 이번 5월 CPI가 진전이 되긴 했으나, 여러 지금 매체들 보면은 올해 금리 1회 인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다 기사 탑픽을 뽑았어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저는 좀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좀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이제 연방 준비제도 즉 연준 의장이 결국에는 FOMC에서 이번 6월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점도표도 이제 보여줬습니다. 점도표 보면은 올해 이제 결국에는 한 차례 인하 전망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말까지인가요? 거의 한 3회 정도로 봤었는데 이게 1회 전망으로 좀 하향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종 금리가 0.25에서 5.50에 요거였는데, 근데 이 정도로 우선 이번엔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점도표가 나왔는데 점도표 관련해서 보면 0.25% 정도, 즉 1회 정도만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졌죠. 보니까 그래서 위원들의 어떤 투표를 봤더니만 1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점도표에 대해서. 점도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올해 최종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 정도가 1회 인하, 그리고 8명 정도가 2회 인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좀 팽팽했습니다. 근데 2회 인하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게 19명 중에 4명인데 이 4명이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과 1회 인하가 11명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2회 인하 인원보다는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사 헤드라인이 1회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예, 1회 무게를 좀 실었죠. 1회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은 9월 또는 11월 정도에 인하를 하게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 CPI가 좋게 나와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CPI 발표한 다음에 내리다가 다시 좀 올랐어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파월의 이제 그 다음, 예, 이제 기자회견이 좀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요 점도표에 대해서 너무 우리 그 의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달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데이터로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뭐 성장률, 뭐 노동시장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그래도 뭐 이런 금리 지금 2회 인하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1회 인하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 충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성장주의 대표 지수죠. 나스닥은 그래도 그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당연히 연준은 뭐 중요한 어떤 결정인데 여기서 뭐 섣불리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시장 CPI가 잘 나와서 너무 또 과열되는 것을 오히려 좀 막아주지 않았나 이런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이제 이슈들은 이제 뒤에 제가 다룰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U가 중국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최대 48%까지 인상 추진한다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이미 2일 전에 나왔던 바죠. 그래서 예고대로 지금 통보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첫 AI 반도체 유니콘 나왔다 해서 사피온하고 리벨리온 요 두 양사가 합병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성장주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3회 대비 1회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은 정확한 헤드라인은 아닌 겁니다. 0회 할 게 4회, 그리고 1회 오를 게 7명 해가지고 그래서 2회보다는 많았다라는 걸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한 이유를 알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어디 잡으십니까? 네, 키워드는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를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중국과 이제 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뭐 요거는 이미 이번 주 초에 나왔던 내용이죠.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인사를 이제 한다라고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상대로 보조금 조사를 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불거졌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의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임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내고 여기에서 추가로 17.4에서 38.2%포인트 정도 잠정 관세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하고 이제 대상 업체 통보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BYD, 뭐 GD, 상하이 자동차 이런 그 회사들의 차별적으로 좀 관세를 부과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아디가 좀 아무래도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17% 정도 추가 관세를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어떤 지금 이번 조치가 근데 예비 결론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관세를 적용하는 거지 실제 징수는 아직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 유럽에서 보면은 전기차 점유율 한 25%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했고 전기차 지금 4대 중 1대가 중국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추가 관세가 이제 확정이 되면 중국 자동차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수입 물량이 한 4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정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아무래도 가격적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보복 관세를 뭐 매기겠다라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유럽의 어떤 버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 자기네들 상계 관세 매기겠다 이런 어떤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대응을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산 전기차 15% 정도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요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이제 전기차 섹터 성장주야 아니겠습니까? 저희 특히 배터리 쪽. 그래서 관련해서 이미 좀 상승이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간밤에 CPI도 나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장에 이제 테슬라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캐시우드 아크 ETF를 운영하는 요 CEO도 뭐 긍정적으로 발언을 좀 했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테슬라가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실리콘 음극재랑 전고체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장비주들 지금 뭐 PNT 같은 것들 상당히 상승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우리 아직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동원 시스템즈,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반도체, 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전기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움직였던 거 말고 또 2차 전지 부품 쪽에서 어떻게 움직여 봐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국내 첫 AI 반도체 유니콘 나왔다라는 기사, 즉 사피온과 리벨리온의 합병 소식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 국내에서 또 이런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앵커님 저 아시죠? 저 새벽 4시에 이제 아침 뉴스를 준비를 하는데 어제부터 제가 계속 좀 서칭을 했어요. 제가 오늘 방송이어서 좀 빠르게 준비해야 돼서 어제만부터 서칭을 하는데 리벨리온하고 사페이온 합병 관련 기사가 거의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사 수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보니까. 근데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요 NPU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NPU입니다. NPU 관련해서 뭔가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성원 대표, 이제 오진욱 이 대표 이 두 분이 공동 창업한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I 반도체 아톰을 지난해 출시해서 국내 NPU 최초로 이제 데이터 센터 상용화에 이제 성공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AI 반도체 리벨을 개발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피온은 SK텔레콤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리벨리온은 또 KT랑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SK랑 KT가 만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벨리온도 그렇고 사피온도 그렇고 투자 기업 가치가 거의 5천억, 8천억 이상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사가 합병하면 1조 이상의 그런 기업이 되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이미 시간외에 리벨리온 지분 투자자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게 급등이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IPO를 또 진행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피온과 이제 합병한다는 이슈가 좀 있었고, 사피온은 또 SK 계열이기 때문에 SK의 관련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그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벨리온은 또 KT와의 어떤 협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KTCS나 KTIS와 같은 그런 KT AI 관련주로 좀 묶여있는 그런, 요런 종목들이 시간에 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요 NPU는 아시다시피 AI 추론 영역에 좀 쓰이는 겁니다. 학습 같은 건 GPU가 많이 쓰이고, GPU 같은 경우에 이제 NVIDIA나 AMD가 유명한 업체죠. 그리고 이제 NPU 같은 경우엔 리벨리온, 사피온, 그 다음에 퓨리오사 AI도 있는데,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 DS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인데 이 기업도 같이 3사 합병에 좀 목록에 들었다가 퓨리오사 AI는 좀 거부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리벨리온과 사피온만 합병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기사를 내용을 봐도 SK그룹이 이제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도 여러 종목이 좋아 보여요. 지금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급등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승세는 좀 클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너무 트레이딩적 영역이기 때문에 SK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지주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SK 스퀘어 같은 종목들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보여져요.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니까. 그리고 네페스아크를 좀 봤습니다. 네페스아크도 NPU 관련해서 삼성 관련 NPU 협력 이슈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더하여 미국장에서 지금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하고 있고 ARM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설계 쪽이죠. 이쪽도 지금 8%대 급등이 나와서 잘하면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 좀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가온칩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설계 자산 쪽 이런 쪽도 혹시나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만 합니다. 네.
자, 장마치고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만큼 종목들도 좀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뒤에 있는 내용들과 상관없이 전문가께서 보고 있는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화장품입니다. 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네. 화장품 쪽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한 종목을 했었는데, 화장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간밤에, 엘프 뷰티, 요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어요. 미국에서의 어떤 인디 브랜드 관련 화장품 회사인데, 지속적으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제 방송 프로에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미용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그 화장품 시장에 진출 이미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832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엄청나게 시세 많이 줬지 않습니까? 저희 코로나 이전에. 그때 어땠습니까? 중국 시장 공략권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중국 시장을 압도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시장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동남아, 중남미까지, 여기에 유럽까지 지금 한국 화장품이 침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화장품은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차트 한번 열어보시고요. 전고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근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오늘도 보시면 미국장에서도 화장품 주가 움직였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K컬처에서 지금 식품도 좋은데, 특히 이제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본 것은 아마존 온라인몰에 이제 코스알엑스라고 있습니다. 이 코스알엑스가 지난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한 건데, 2분기부터 이 코스알엑스의 연결 매출이 이제 반영이 시작돼요. 그래서 실적이 뭐 2분기는 좀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2분기 실적이 다시 또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미국 아마존 코스메틱 탑5 수준을 유지 중이고, 작년에 이게 엄청났습니다. 뭐 스네일 클림 챌린지 해갖고 글로벌 누적 조회수 6억 뷰 나오고, 지난해 아마존에서만 259%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작년에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1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같은 그런 브랜드 아시죠?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성장세가 지금 미국에서 꾸준합니다. 여기에 이제 라네즈의 어떤 립 마스크 제품이 아마존 탑 10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이 이제 국내 와서 이제 셀러들한테 좀 홍보를 했죠. 아마존에 입점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모레퍼시픽도 뭐 저는 뭐 저번에 나온 전고점을 찍을 걸로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미국향,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는 이제 올라오긴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국내 화장품의 지금 성장세가 좀 가파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을 제가 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아직 침투율이 상당히 못 미치면 10%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20%까지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화장품주, 지금 뭐 강한 실리콘도부터 해서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볼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뜨거웠던 화장품주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정리해 드릴게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기차 관세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모닝쇼에서 나와줬는데요.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 부품, 특히 원통형 캔을 만드는 회사죠. 동원 시스템즈에 포인트를 좀 두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AI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SK와 삼성과 관련된 신경망 처리 장치 NPU에 지금 집중을 했고, 네페스 아크 그리고 SK 스퀘어가 그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에서는 어제 뭐 아마존 소식과 관련해서 좀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본느로 한번 크게 한번 수익을 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으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닝 스탠바이 김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